솔리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긴 큰 플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양쪽에서 임의에 아닌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중으로 당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당기는 경우를 보면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대칭이면 사실 여기만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틴 플레이트 프로블럼에 이런 또 식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 1번, 2번, 3번, 4번 해서 1번, 2번, 3번, 4번에 이런 식의 또 식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식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계속 반복이지만 코딩을 통해서 솔루션이 찾아지는지를 보겠습니다. P는 이제 X, 여기서 저희가 여기만 하겠다고 했고, 요건 다 대칭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여기만 풀 거고, X, Y가 되고 U, V가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쭉쭉쭉쭉 필요한 것들 해서 이거 맞춰야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NCC를 통해서 뉴메리컬하게 또 이건 또 정답이라고 또 쳐야겠죠. 그래서 X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Y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산을 하고, 이게 계산된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고, 제가 또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이렇게 탁탁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D 솔버는 이제는 이거는 그냥 핀으로 푼 거죠.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정답, 이런 정도. 그래서 X축, Y축 스트레스 느낌으로 또 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아까 비슷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많이 가지고 왔다고 치죠. 그랬을 때 데이터 드리븐으로 본 결과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랑 비교했을 때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X와 Y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계산을 했을 때는 스트레스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더 여기를 보면 훨씬 더 스파르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능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설득이 더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스몰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 우리가 NCC로 계산했던 거랑 비슷하더라. 그 스토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여기는 스몰에다가 콜로케이션 뿌린 거고, 다시 이게 정답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교하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 차이. 자, 그렇게 해서 요거보다는 요 서머리를 보면 FM 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성적으로 그냥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을 따라서 그 값을 한번 플롯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이 FEM이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거겠죠. 요 빨간 거. 검은색이랑 빨간 거랑 많이 유사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게 이제 스트레스를 그 결과에서 가지고 와서 계산한 건데, 보면 빅데이터나 스몰 데이터는 이런 확연히 틀리죠. 값들이, 예측하는 값들이. 그리고 결국 요거가 제일 비슷하다라는 거를 좀 이 라인을 따라서 플롯을 한번 해보면서 좀 정량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틴 플레이트에 대한 어떤 그 인장 응력이 주어졌을 때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스트레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그런 예제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의된 어떤 컨디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얇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께가 이 넓이에 비해서 상당히 얇은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 두께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어지는 이 external force 자체가
시메트릭하고 이 지오메트리 또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전체 도메인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4분의 1 쿼터 부분의 도메인만 이제 좀 해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어떤 물성치들, 그리고 뭐 지오메트릭한 파라미터들, 그리고 거버닝 이퀘이션은 이제 그 아이소트로픽 일라스틱 플레이트에 적용되는 그 에너지 방정식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는 X랑 Y 방향의 어떤 좌표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X 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랑 Y 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예측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했던 예제들과 조금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유체라고 했을 때 방금 저희는 X, Y가 들어가서 UVP를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X, Y 방향의 어떤 디스플레이스만 예측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스트레스를 계산할 때는 이 예측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기반으로 어떤 추가적인 연산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계산하게 된다는 점이 앞선 예제들과의 어떤 조금 다른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V를 통해서 계산된 거를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거버닝 이퀘이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로스로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전체적인 플로우 자체는 뭐 데이터,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 그리고 스몰 데이터에서 PD를 적용하는 플로우는 이제 앞에서 이제 풀리 디벨롭 예제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예제 같은 경우도 조금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INN을 이제 PD 솔버로서 좀 풀려고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자체를 임포트하고 저희가 풀려고 했던 지오메트리에 대한 뭐 물성치들이나 아니면은 플레이트의 두께 또는 위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한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총 4부분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함수를 이제 XY, X0, Y0 이렇게 해서 함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풀려고 하는 거버닝 이퀘이션을 이제 DEF P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force equilibrium을 이제 X 방향, Y 방향으로 정의를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0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또한 이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그 앞서 설명드렸던 4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결국 레탱귤러 문제이기 때문에 이 0,0에서 A, B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0,10이 되겠는데요. 10,10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리슐레 바운더리랑 또 오퍼레이터 BC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터 BC 같은 경우는 이 디리슐레 바운더리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값이 바운더리 컨디션이다라는 어떤 그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리슐레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x를 인자로 받았을 때 이 0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 오퍼레이터 BC 같은 경우는 이제 x랑 y를 받았을 때 여기 저희가 앞서 정의한 이 BC, XY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값들을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의 조건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지오메트리랑 PD 그리고 저희가 총 정의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이렇게 PD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콜로케이션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PD 솔버로서 그냥 아무런 데이터 없이 PD를 풀기 위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이제 도메인에 9,000개 그리고 바운더리에 1,000개 정도 뿌렸다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풀려고 했던 도메인에 이 9,000개랑 바운더리에 1,000개가 지금 이렇게 뿌려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레이어 자체는 64바이 히든 노드가 64개에다가 히든 레이어가 5개인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탄H랑 유니폼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만 에폭 정도를 실행을 시켰는데 학습 시간 자체는 한 195초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결과는 이제 아담만 돌렸을 때의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X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 정답과 어느 정도 좀 유사한 경향성을 띠는 것 같지만 이 Y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게 되고, 이제 뭐 유체에서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두 번째로 이제 LBFGS 옵티마이저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PD 로스를 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X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 Y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정답과 좀 유사하게 예측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X방향, Y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얻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값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X방향, Y방향 스트레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시그마 XX, 시그마 YY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check 스트레스라는 함수를 별도로 정의를 해서 네트워크로 하여금 XY 좌표가 들어갔을 때 그 좌표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함수를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고 이제 첫 번째 예제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좀 못 보셨을 함수인데, 이 tf.gradient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입력 변수 x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좀 와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네트워크로 하여금 x를 임자로 받아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예측을 하고, 이 편미분 방정식 시그마를 계산하는 편미분 방정식이 이제 뭐 partial u, partial x, partial v, partial y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duxy, dvxy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게 미분 텀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그마 xx, 시그마 yy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X방향, Y방향 스트레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저희가 X방향, Y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예측을 하는 어떤 문제에서 이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좀 잘 학습이 되었다면은 시그마 X, 시그마 Y도 좀 잘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정한 이 함수를 이용해서 X방향, Y방향 스트레스를 예측을 했고요.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PD 솔버, 그러니까 콜로케이션 포인트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그 전체적인 경향성 자체는 거의 정답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좀 정량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 물리적으로 조금의 어떤 값 차이는 존재를 한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방법으로 한번 빅데이터랑 스몰 데이터일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일한 문제를 이제 NCS로 해석한 결과를 이제 뽑아낸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mp.load 이런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드리븐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라는 점에서 이제 x 좌표가 0부터 10까지 이제 그 1씩 이제 어떤 쉬프트 시켜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y의 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일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와 LDPF 옵티마이저를 동일한 컨디션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X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 Y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시그마 X, 시그마 Y가 예측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10x10의 도메인에서 모든 X, 그러니까 X 좌표가 0부터 10까지의 어떤 정수값에 해당하는 모든 Y 값을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터폴레이션 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정답과 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그마 X, 시그마 Y 부분에서 나중에 좀 추후에 플러스로 보여드릴 텐데 그 정답과는 좀 다른 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몰 데이터인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3개 정도의 라인에 대한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한눈에 보시더라도 좀 정답과는 거리가 먼 결과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UV를 통해서 계산된 이 시그마 X, 시그마 Y 또한 이 정답과는 상당히 먼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3개의 라인, 3개의 데이터만 있는 상황에서 PINN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PD 솔버로서 PINN을 사용을 할 때 저희가 바운더리에 1000개 그리고 도메인에 9000개의 포인트를 뿌렸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콜로케이션 포인트, 도메인에 100개, 바운더리에 100개, 그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엄청 감소를 한 상황이라는 걸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의 어떤 논리지로 인해서 이 콜로케이션 포인트의 개수가 상당히 줄어들어도 좀 수렴성이나 정답에 상당히 가까워진다라는 걸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3개의 라인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바운더리 100개와 도메인의 100개의 어떤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뿌린 상황이고요. 그거를 동일한 네트워크와 동일한 옵티마이저로 학습을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저희가 뭔가 이 이미지들로만 보기에는 뭔가 이게 정답과 비슷한가 아닌가라는 거를 좀 확인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 대각선 방향의 어떤 값들만 좀 추출해가지고 플랫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 값들을 하나의 플랫에 조금 모아봤는데요. 한눈에 보기 쉽게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까만색 선이 FEM 기반의 어떤 정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이 PD 플러스 스몰 데이터에 가려가지고 거의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PD랑 스몰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 데이터에 사용했던 UV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잘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계산된 이 시그마 X, Y에서는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답지가 주어져 있는 값에서는 잘 인터폴레이션을 하지만 그거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가 학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새롭게 계산된 시그마 X, Y에 대해서는 정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PD와 스몰 데이터를 같이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R2 스코어가 거의 0.99 정도에 달할 정도로 정답과 유사한 결과를 이제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이제 이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